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시골 출신이었던 두 명의 여성, 제니퍼 하트 그리고 세라 갱글러. 1979년 동갑내기였던 이 두 사람은 2002년 대학에서 특수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세라는 다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었어요. 반대로 제니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아주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여성이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에 끌렸던 걸까요? 두 사람은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을 했고 2005년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6년 이 하트 부부는 8살의 마키스, 4살의 해나, 2살의 에비게일까지 3명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에는 드본테, 예리아마, 시에라까지 또 다른 3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입양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3명은 실제로 남매관계였죠. 그렇게 단숨에 이 가족은 2명의 엄마와 6명의 입양아이를 둔 대가족이 됩니다. 물론 흔치 않는 구성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대로 빠르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죠. 제니퍼와 세라도 이런 시선을 개의치 않았고요. 페이스북을 통해 행복한 자신들의 가족 일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면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또 어떨 때는 명상도 하고 여행을 즐기는 정말 행복한 사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은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이나 자원봉사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아이는 그 자녀들 중 한 명인 12살인 드본테예요. 2016년 4월에 당시 포틀랜드에서 흑인 인권 집회로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드본테가 굉장히 감정에 차오른 이 표정으로 프리허그 팻말을 들고 있었죠. 이후에 흑인 아이가 백인 경찰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됩니다. 이거는 즉각 뜨거운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 아이가 입양가족의 아이라는 것, 또 하트 부부까지 다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였던 제니퍼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랑과 친절을 퍼뜨리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흑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아주 가슴 뜨거운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해당 게시물은 수만 개의 좋아요가 찍히면서 널리 퍼져나갔고요. 다들 반응이 이거 동화에나 나올 법한 가족 아니냐, 부럽다, 멋지다 같은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년 3월 26일 해안가를 따라서 굉장한 절경이 펼쳐지는 이 캘리포니아 웨스트포트 인근 1번 고속도로. 한 독일 여행객이 차를 세우고 멋진 풍경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더 멋진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벽 끝으로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러다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본 그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낭떠러지 아래 웬 갈색 SUV 차량이 뒤집어져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즉각 신고를 했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간신히 차를 건져 올려서 내부를 확인해 봤더니 안에서는 2명의 성인 여성 시신과 3명의 아동 유해가 발견되었죠. 이들은 제니퍼와 세라, 그리고 자녀 마키스, 에비게일, 예라미아 3명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요? 총 6명이잖아요. 2주 후에 인근 해안에서 추가적으로 시에라와 해나의 유해가 떠올라요. 끝끝내 드본테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이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던 이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족이 SUV 차로 로드 트립을 떠났는데 그러던 중 어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현장에서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가 절벽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추락 지점으로 예상되는 도로에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었던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안간힘을 쓰고 브레이크를 잡았을 텐데요. 사실 차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추락 직전까지
브레이크는 고사하고 오히려 시속 90마일, 그러니까 144km의 속도로 빠르게 돌진한 게 밝혀져요. 혹시 졸음운전이라도 한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계속 이어집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제니퍼, 체내에서 만취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이 돼요. 그리고 이 세라와 또 숨진 아이들의 몸에서 항히스타민의 일종인 베네드릴, 이 약물이 거의 치사량 수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무슨 상황이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세라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검색 기록이 있었는데 성인 여성 약물 치사량, 자동차가 바다에 빠졌을 때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잠깐만. 그러면 이걸 모든 정황으로 좀 봐서 제니퍼와 세라가 자살을 결심해서 일부러 아이들을 차에 태운 채 낭떠러지로 차를 몰았고 모두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여기까지 알아내고 즉각 수사 방향을 바꾸게 되죠. 우선 가족이 살고 있던 워싱턴주의 집을 긴급 수색하게 되는데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흠잡을 데 없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 너무 깔끔했다는 게 오히려 수상했죠. 여기에는 12살부터 19살까지 총 6명의 아이들이 함께 살던 집입니다. 근데 방 어디서도 아이들의 물건이나 흔적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침대마저도 없어요. 우리가 모르던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얼마 후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 가족의 충격적인 반전이 만천하에 밝혀지는데요. 동화에나 나올 것 같은 이 가족이 사실 아동학대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시간을 거슬러 2008년 초에 포착되었습니다. 2명의 엄마 중 세라는요, 당시 백화점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돈을 벌어왔어요. 그리고 제니퍼가 집에 주로 머물면서 양육을 담당했죠. 그런데 이때쯤 그 초등학교 1학년이던 해나의 담임교사가 아이의 왼쪽 팔에 커다란 멍이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너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는데 이때 아이가 털어놓은 말이 충격적이었죠. 엄마 제니퍼한테 벨트로 맞았다는 겁니다. 너무 선생님이 놀래서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때 제니퍼가 대수롭지 않게 설명해요. 그거요? 그냥 놀다가 애가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원래 애들이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2개월 후 가족은 즉각 해나를 전학시켜버립니다. 다시 2년이 지난 2010년이에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자녀 에비게일에게서 학대 정황이 포착됩니다. 선생님이 아이 목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된 일이니? 물었더니 아이가 겨우 용기를 내서 말해요. 엄마가 목을 졸랐어요. 그리고 물이 담긴 욕조에다가 제 얼굴을 강제로 담궈버렸어요. 말도 안 되죠.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했니? 그랬더니 엄마 지갑에서 제가 동전 하나를 훔쳤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에비게일의 나이가 겨우 6살이었어요. 이걸 훈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사건으로 하트가족 집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담당 수사관이 아이들을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6명 아이들 모두 적어도 한 번 이상 엄마들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듣게 되죠.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그리고 이후 부부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졌고요. 시간은 다시 흘렀습니다. 2013년 보호관찰 시간이 끝났고 하트가족이 이사를 하게 돼요. 거긴 오레곤주 웨스트린이라는 소도시였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인데 아이들이 직접 닭과 염소를 키울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약간 지역 축제나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 하트가족의 SNS 활동이 활발해졌고 유명세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주변에 살던 이웃들은 좀 수상함을 느꼈죠. 애들이 좀 하나같이 저체중에 힘도 없고 파육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우려였습니다. 게다가 이웃들에게 종종 보이는 이 하트 부부가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다룬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로
집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이니까 다 한마디씩 하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반드시 손을 들고 허락을 맡아야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룰이 있었고요. 또 아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는 무조건 일렬로 줄을 지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또 정해진 양보다 피자를 한 조각 더 먹었다는 이유로 밤새 혼이 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니퍼와 세라, 이 두 엄마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좀 엄격한 훈육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성부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잣대가 너무 까다롭다 라면서 거세게 반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자비가 없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동보호국에서도 몇 번이나 방문을 해서 이 두 사람의 엄마 자격을 조사하긴 했지만 또 이게 양육권을 박탈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제재 없이 지나가게 되죠. 그러던 2017년입니다. 하트 가족이 또 한 번 이사를 결정해요. 이번에는 워싱턴주의 우드랜드라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막 이웃들 지역사회 캠페인, 파티 이런 거 다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된 곳에서 생활했어요. 사진 속에 이 집이 지금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2에이커의 부지, 축구장만한 공간에서 살았어요. 근데 주변이 울타리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접근이 좀 힘든 곳이었죠. 게다가 아이들은 학교에 안 가고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집과 가까운 곳에 이웃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노부부가 살고 있었죠. 이 노부부에 따르면 이 가족이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한동안 누가 이사 왔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새벽 1시 30분 이웃집 부부의 집으로 14살의 소녀 해나가 방문합니다. 한밤중에 막 문을 두들긴 해나는 제발 자기를 숨겨달라고 막 애원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집에서 도망을 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너무나 겁에 질려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부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해나를 찾던 두 엄마가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옆집 부부는 이 집 상황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해나는 다시 엄마들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음 날 해나가 직접 이제 자기가 쓴 사과 편지를 들고 엄마와 함께 이웃집을 찾아옵니다. 실제 편지 내용인데요. 보면은 얼마 전에 기르던 고양이가 죽었는데 그 슬픔에 거짓말을 하고 가출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과연 자의로 써졌는지 아니면 엄마에 의해 써졌는지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좀 걱정이 됐어요. 이웃집 부부가요. 그래서 아이들 6명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웬일인지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말을 섞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18년 3월 이번에는 또 다른 자녀 데본테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음식 좀 달라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며칠간 밥을 주지 않는 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웃집 부부가 이제 빵하고 땅콩버터하고 과일을 주게 됐고요. 동시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사관들이 집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걸 이미 알아챈 가족이 도피성 로드트립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3월 26일 하트 일가족은 절벽 아래 바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학대 사실이 폭로될까봐 너무 두려웠던 제니퍼와 세라가 끝내 이 끔찍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엄마의 손에 살인을 당한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아니, 이 두 여자를 우리가 과연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추후 밝혀집니다. 입양한 아이들 중에서 드본테, 예리아마, 시에라는 실제로 친남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친부모가 버젓이 살아있었어요. 친부모를 어떻게 떠나게 됐느냐 이 사연도 좀 기구한데
우선은 그 친모가 약물 남용으로 양육권을 박탈당해요. 자, 그러자 이 친부가 어떻게 해서든 이 세 남매를 좀 가까이에 두려고 고모를 넓은 집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고모가 아이를 입양하게 되죠. 그런데 고모가 또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봐줄 사람이 없고 돈이 드니까 양육권을 박탈당한 친모가 와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죠. 근데 이건 사실 명백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아동보호국에 적발이 됐고 결국 새 아이는 부모와 고모의 품을 떠나서 제니퍼와 세라 부부에게 입양이 됐던 거죠. 친부모들은 아이들이 좋은 가정에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다면서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성부부로서 무려 6명의 아이를 입양했고 소셜미디어에서 주목을 받았던 제니퍼와 세라. 일각에서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자녀를 입양한 것에 대해 혹시 돈 때문이 아니냐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아이 한 명당 500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60만 원 정도의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이 과거에 정자 기증을 받아서라도 몇 번이나 임신을 시도했고요. 또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는 점을 토대로 이게 단순히 돈벌이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들의 화목하고 사랑 넘치는 이런 모습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혹은 동성부부가 받게 되는 그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이상적인 가족 혹은 선망받는 가족으로 보이고 싶었던 허황된 욕망이 작용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정작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감정을 이기지 못해 학대를 이어왔고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걸 다 죽음으로 끝내버리겠다는 선택을 해버린 한심한 어른들. 사건이 벌어지고 1년 후인 2019년에 미국 법원은 만장일치로 하트 부부가 절벽으로 일부러 차를 몰고 가서 자살을 위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결합니다. 엄마라고 불리던 두 사람의 만행으로 6명의 아이들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인정받는, 제일 행복한 모습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 그것 때문에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누리지 못했던 어른은 아닐까. 그리고 이들의 학대를 좀 더 날카롭게 살피지 못했던 수사관들까지 이 부족한 어른들 때문에 6명의 아이들은 더 이상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